7장 6절 2차 및 3차 행렬식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2차 행렬식과 3차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각각 배우고, 그리고 크라마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2차와 3차인 경우에 한해서 각각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일반화된 개념은 이 다음 절에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즉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이라든가 n차 정사각 행렬 형태로 표시가 되는 그러한 규모가 큰 일반화된 형태의 크라마 공식은 7장 7절에서 학습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2차와 3차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할지라도 의외로 쓰임새가 많아요. 자주 활용되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2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은 어떻게 정의하고 셈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행렬에 관한 기호 표기를 많이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행렬은 수나 문자를 정사각형이나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보통 행렬을 나타낼 때 행렬은 대문자로 써서 표시하고요. 이렇게 길쭉한 괄호를 써서 표시하고, 행렬을 나타낼 때는 알파벳 대문자로 써서 표시하고, 행렬의 구성 성분은 소문자로 써서 표시하죠. 그리고 이렇게 첨자를 2개 쓴 것은 행과 열의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행렬을 표시할 때는 길쭉한 괄호를 쓰거나 또는 이렇게 끝을 구부리는 대괄호 형태를 써서 행렬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의 행렬식입니다. A의 행렬식은 디터미넌트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행렬식이라고 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식은 이 디터미넌트란 말 그대로 뭔가를 결정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의 행렬식은 이제 기호로 다음같이 써서 표시합니다. 기호로 DETA, 즉 A의 행렬식이라는 뜻이에요. 요거에 이니셜을 따와서 쓴 거예요.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대문자 D를 써서 디터미넌트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행렬식을 이런 기호로도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기호 표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행렬식을 나타내는 또 다른 기호 표기로는 이렇게 줄을 그어서 표시합니다. 행렬은 길쭉한 괄호나 대괄호를 써서 표시하는 데 비해서 행렬식은 이렇게 줄을 그어서 표시하는데요. A11, A12, A21, A22. 행렬의 구성 성분을 그대로 쓰는데 단지 다른 점은 줄을 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는 행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행렬식이에요. 정해져 있는 기호 표기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길쭉한 괄호가 있을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금방 구별하는데요. 이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경우에는 자꾸 혼돈하는데요.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끝이 구부러져 있으면 행렬, 이렇게 반듯하게 줄이 그어져 있으면 행렬식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자, 행렬식은 뭘 결정하려고 할까 하는 얘기인데요. 행렬식은 다음같이 계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정의라기보다는 사라스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찾아냈던 하나의 규칙인데요. 행렬식의 정의를 일일이 다 계산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일반화된 행렬식의 정의는 다음 절에서 공부합니다. 자, 사라스가 만든 방법으로서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수를 곱해서 앞에다 플러스를 표시합니다. A11, A22.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를 표시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플러스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플러스 1을 곱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두 개 곱해서 앞에다 플러스를 곱해요. 만약에 두 개 곱한 것이 마이너스면 당연히 이 앞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번엔 이렇게요. 이렇게 곱한 값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합니다. 즉 A12, A21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다시 더하는 거니까 간결하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 X자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2차 행렬식은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제 어떤 행렬 A가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의 행렬식의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1, 2, 3, 4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곱하니까 4가 되고 이렇게 곱한 거 빼는 거예요. 6이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행렬과는 다르게 행렬식은 뭔가 값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행렬식이라고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번역할 때 행렬식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A의 행렬식이라는 말 뜻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마 공식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음 같은 미지수의 개수가 2개로 주어지고 방정식도 2개로 주어지는 A11, X1, A12, X2 equal B1 그리고 A21, X1, A22, X2 equal B2와 같은 이와 같은 요 1번, 요 2번이라 할게요. 자, 미지수의 개수가 2개, 방정식이 2개일 때 보통 우리가 2원 1차 연립방정식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원은 이제 미지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지수가 n개면 n1 1차 연립방정식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2원 1차 각각 1차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이와 같은 2원 1차 연립방정식은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얘네들은 각각 평면상의 직선을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개의 직선이 이렇게 X자로 교차를 하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유일한 해를 갖게 되고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무수히 많은 해, 서로 평행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는 그리고 또 앞에서도 이제 개수행렬의 랭크하고 확대행렬의 랭크를 이용해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빠르게 또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좋은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절에서는 크라마라는 수학자가 찾아냈던 크라마 방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크라마 공식은 모든 형태의 연립방정식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행렬방정식으로 바꿔서 표시한다면 X equal B의 꼴에서 여기가 A11, A12, A21, A22 여기는 X1, X2, B1, B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와 같이 A 그리고 미지수 X equal B의 꼴에서 이렇게 개수행렬이 정확하게 정사각행렬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닐 때만 쓸 수 있어요. 즉 A의 개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크라마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라마 공식을 적용했을 때 여기를 첫 번째 해, 여기를 두 번째라 할 텐데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되고 두 번째 해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크라마 공식 또는 크라마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라마 법칙으로부터 x1을 구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개수행렬 행렬식이 0이 아니라 얘기를 했었죠. A의 행렬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A11, A12, A21, A22예요. 그리고 이제 분자는 다음같이 기억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이제 첫 번째 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1열, 자, 두 번째 첨자가 1이잖아요. 제1열의 원소를 모두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오른쪽에 이 B행렬의 원소를 대신 그 위치에다 끼워 넣어요. 그럼 여기가 B1, B2,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제1열은 첫 번째는 제1열의 원소를 제거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이 상수 벡터의 성분을 각각 써요. 그리고 개수행렬의 나머지 성분을 그대로 씁니다. A12, A22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해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해 X2를 구하는 공식도 비슷합니다. 자, 이제 분모는 개수행렬 행렬식입니다. A11, A12. 당연히 얘네들이 분모에 와 있으니까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A2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0이면 이 크라마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이 아닐 때만 크라마 공식을 쓸 수 있고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자, 여기 첨자 두 번째 첨자 2가 되는 제2열의 원소를 제거시킵니다. 얘를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다가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여기 오른쪽 상수 벡터의 성분들을 요 위치에 대신 끼워 넣어요. 즉 B1, B2예요. 자, 크라마 공식은 암기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나머지 열은 그대로 씁니다. 원래 있던 요 개수행렬에 원래 있던 제1열을 그대로 써요. 자, 이것이 크라마 공식입니다. 아주 쉽죠. 공식 자체를 암기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여러 개의 행렬식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뎌요. 다시 말해서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이 앞에서 배웠던 가우스 수호법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립방정식 푸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자, x1은 제1열이 바뀌어져 있고요. x2는 제2열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 계수행렬하고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책에서는 대문자 D를 쓴 것뿐이에요. A의 행렬식을 D로도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그럼 이것이 크라마 공식인데 이 크라마 공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증명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합니다. 자, 1번식과 2번식에서 우리는 먼저 그냥 문자를 하나씩 소구시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x2를 서로 소구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자, 1번식에다가는 a22, 2번식에다가는 a12를 곱해서 변변 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1번식에다가 a22를 곱해요. 그리고 2번식에다가는 a12를 곱해요. 2번식에다가는 a12를 곱해서 변변 빼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2번식에다가는 a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x2라는 문자를 소구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 식에다가 a22를 곱하죠. a11, a22, x1 그리고 플러스 a12, a22, x2 그리고 이퀄 b1에 a22였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식에다가는 이제 빼는 거예요. 자, 이제 a12를 곱해요. a12, a21, x1 전체를 빼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a12, a22, x2, b2, a12예요. 자, 이걸 계산한 걸 빼는 겁니다. 이거 빼니까 이거 서로 같은 부호가 지워지죠. 요것만 남았는데 x1이 공통인수라서 얘네들을 정돈을 하니까 x1은 묶어내니까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입니다. 오른쪽은 b1, a22, 마이너스 b2, a12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잘 보세요. 이제 이 값은 잘 보면 바로 요 행렬식이잖아요. a11, 22, 마이너스 a12, 21이죠. 따라서 얘는 지금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니까 0이니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x1을 나눈 거예요.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분의 b1, a22, 마이너스 b2, a12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잘 외워지지가 않잖아요. 얘를 외우기 쉽게 행렬식으로 다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얘네들을 암기하기 좋게.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은 여기가 A11, 12, 21, 22잖아요. 자, 보세요. 사라스 방법으로 이렇게 곱하니까 11, 22. 이렇게 곱한 거 빼죠? 12, 2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규칙을 사라스라는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사라스 규칙 또는 사라스 방법 또는 사라스 법칙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이걸 계산하는 식하고 비교해 보세요. 11, 22, 12, 21이죠. 그리고 이제 분자를 다시 한번 계산해 봅니다. 여기도 여기를 B1, B2라 쓰고 A12, A12 그리고 A22를 써봐요. 이렇게 곱하니까 B1, A22 마이너스 B2, A12가 되니까 이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X1을 소거시키는 과정으로서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21을 다 곱하고 여기다는 A1을 곱해서 변변 더해요. 그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같은 논리로 증명이 돼서 증명은 쉽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E원 1차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N원 1차 연립방정식에 대한 증명은 이 다음 절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번에는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예제 1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라마 공식으로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행렬방정식으로 모양을 바꿔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4, 3, 2, 5예요. 자, 이제 x1이라는 해를 구하려고 하죠. 계수행렬의 행렬식,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대신 이제 행렬식으로만 쓰면 됩니다. 4, 3, 2, 5. 그리고 이제 분자는
오른쪽에 있는 얘를 제1열에다 써요. x1을 구할 때는요. 그리고 여기는 3, 5예요. 자,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4, 5, 20 마이너스 6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5, 1, 5, 20, 60 이렇게 하는 거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24예요. 자, 이거 계산하니까 14분의 84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거 약분하니까 2로 약분하니까 7. 그러면 여기는 42 이렇게 되는군요. 아, 이게 약분이 되는군요. 6으로 되는군요. 6, 1은 6, 4, 6, 24 되네요. 그래서 x1이 6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를 구합니다. x2도 똑같이 계수행렬 행렬식 4, 3, 2, 5분의 자, 이번에 여기가 두 번째 열의 위치에 12-8을 쓰면 돼요. 제1열은 그대로 4, 2를 씁니다. 이거 계산한 건 얘랑 똑같으니까 14가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2 곱하기 2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14분의 마이너스 3, 4, 5 56이 되는군요.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x1은 6, x2가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이 크라마 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크라마 공식을 쓴 거고요. 만약에 그냥 구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가우스 소구법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2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하는 사라스 방법을 배웠었으니까 3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3차 행렬식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3차 행렬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3x3 매트릭스인데요. 행렬 A가 A11, A12, 13, 21, 22, 23, 31, 32, 33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자, A의 행렬식 그래서 이제 줄을 이렇게 긋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A11, 12, 13, 21, 22, 23, 31, 32, 33인데요. 자, 좀 더 일반화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다음 절에서 학습을 하기로 하고, 자, 지금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라는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제1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데요. 자, 여인수 전개 1행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여인수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인수라는 것은 이 다음 절에 좀 더 구체적인 정의가 나옵니다. 여인수는 여인수 또는 이제 여인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코팩터라는 것은 대문자 AIJ를 써서 표시하는데요. 자, 어떤 원소, 행렬이 주어졌을 때 행렬의 구성성분 AIJ의 여인수. 자, 이렇게 여인수가 이제 모의 여인수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그 여인수를 앞으로 기호로 대문자 AIJ로 씁니다. I행 제2번째 열의 원소에 해당되는 그 원소의 여인수는 대문자로 AIJ로 써서 표시하고 이것은 마이너스 1의 I와 J의 지수의 합이고 그 다음에 MIJ로 써서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1의 수학에서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은요 항상 부호를 의미합니다. 홀수승이 아니라 지수승입니다. 표현을 정정합니다. 마이너스 1의 지수승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 i하고 j를 더한 것이 짝수면 마이너스 1의 짝수승 플러스 1 그리고 i하고 j를 더한 것이 홀수라면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은 마이너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지수승, 이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라면은 얘는 부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사실 음의 정수일 때도 부호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 일반화시켜서 그냥 정수를 하겠습니다. i하고 j가 정수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정수승은 부호를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소행렬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작은 행렬식이라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제 가볍게 들으세요. 요 다음 절에서 이 용어들을 자세하게 언급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이너의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마이너의 이니셜을 따오고 우리말로는 소행렬식으로 번역합니다. 이 마이너는 뭘 나타내냐면 이 i번째 행과 j번째 열이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키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행과 열을 제거시켜서 계산을 해요. 그럼 이 행렬식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자, 1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할 때 이거 근데 꼭 1행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아무 행이나
또는 아무 열에 대해서 전개를 해도 답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일행에 대한 이라고 쓸게요. 일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입니다. 근데 이게 2행일 수도 있고 3행일 수도 있고 1열, 2열, 3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방법은 6가지가 있어요. 1행, 2행, 3행 3가지와 1열, 2열, 3열 3가지 토탈 6가지 방법으로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6가지 방법은 중간중간에 계산 과정은 다를지라도 최종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1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행의 원소가 3개가 있죠. A11 그리고 아까 여인수를 대문자로 써서 표시한다고 했었죠. 대문자 A11 전개 플러스예요. A12 그 다음에 대문자 A12 A13 그리고 대문자 A13예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것이 행렬식에 대한 여인수 전개의 식이에요. 이때 대문자 AIJ는 마이너스 1의 I 더하기 J승의 MIJ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다시 쓰면 A11 마이너스 1 더하기 1승 요 IJ의 M11이고요. A12 그리고 마이너스 1의 1 더하기 2승 M12가 되고요. 그리고 요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13 마이너스 1의 1 더하기 3승 대문자 M13이에요. 근데 여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게 짝수니까는 플러스, 홀수니까 마이너스, 짝수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부호가 자동으로 잘 결정이 됩니다. A11 대문자 M11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앞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A12 M12 그리고 여기 플러스예요. 그래서 A13 대문자 M1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할 때 부호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2행에 대해서 전개할 때 3행에 대해서 전개할 때는 2행에 대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2 더하기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3행에 대해서 전개하면 3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결국은 플러스부터 먼저 나오든 마이너스부터 먼저 나오든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인수는 소행렬식에 고유부호를 붙이는데요. 이 여인수의 부호는 사실상 1, 1, 1, 2, 1, 3, 2, 1, 2, 2, 3를 잘 관찰해 보면 여기가 여인수의 요 위치는 여인수의 고유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1,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좌우 위아래가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이건 이 노란색 폰필로 표시했던 부호는 여인수를 소행렬식 앞에 부호를 붙인 걸로 표현할 때 요거의 부호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마다 여인수의 고유부호가 딱 결정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하면 앞서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MIJ는 소행렬식이에요. 소행렬식. 소행렬식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 소행렬식은 요 첨자가 들어있는 위치의 원소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원소를 제거시켜요. 즉 I번째 행의 원소를 다 제거시키고 J번째 열의 원소를 모두 다 제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작은 행렬의 행렬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M1은 자 여기 보세요. M1은 여기가 1행렬이잖아요.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모두 제거시키니까 이것만 남죠. 2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 그래서 소행렬식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여기다 다시 쓰면은 A11 그리고 행과 1행렬의 원소, 이 첨자 들어있는 행과 열의 원소를 모두 제거시키니까 이것만 남아요. A22, A23, 그리고 A32, A33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12, 이제 마찬가지로 M12니까 이번에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또 제거시켜야 돼요. 자, 이제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키니까 요거 4개가 남죠. 그래서 작은 행렬식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A1, A21, A23, 그리고 A31, A33예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플러스 A13예요. 그리고 이제 M13는 이제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킵니다. 1행 3열의 원소가 들어있는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켜서 만든 요 행렬식을 계산하면 돼요. A21, A22, A31, A32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 행렬식을 바로 이렇게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앞에서 했던 사라스 방법으로 x자로 계산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사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굳이 더 쓴다면 x자로 계산하죠. a22, a33, 마이너스 a23, a32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a12 역시 x자로 계산합니다. a21, a33, 마이너스 a23, a31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a13 역시 x자로 계산하죠. a21, a32, 마이너스 a22, a3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3차 행렬식을 계산하는 과정이고 최종 결과는 이렇게 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외우는 거 되게 번거로워요. 차라리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얘를 기억하기엔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연구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플라스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이런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 매우 편리한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2차뿐만 아니라 3차, 더 나아가서 n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3차 행렬식에는 아까 2차 행렬식에 사라스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3차 행렬식에서도 사라스 방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사라스 방법은요, 4차 이상이 되는 고차 행렬에 관한 행렬식일 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항상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이고요. 지금 했던 이 방법. 그러나 사라스 방법은 셈을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만 2차나 3차까지만 가능해요. 아시겠죠? 4차 이상에다 적용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 A11, 12, 13, 21, 22, 23, 31, 32, 33.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라스가 고안했던 3차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이렇게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가 되게 번거롭잖아요. 되게 여러 단계를 거쳐가는데 사라스는 이걸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없는가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2차 행렬식은 x자로 계산하죠. 이제 3차 행렬식은 하트 모양으로 계산하려고 해요. 기억하기 좋아요. 이렇게 3개를 곱합니다. A11, A22, A33 앞에다 플러스를 곱하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3개씩이 나오는 걸 다 곱해요. A12, A23 그리고 A31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3개씩 곱하는 게 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A13, A21, A32예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3개씩 곱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3개씩 곱한 걸 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A1, 마이너스 A13, A22, A3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걸 뺄 거예요. A12, A21, A33 빼는 거예요. 뺀다는 건 결국 마이너스 곱해서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곱한 거 빼요. 마이너스 A11, A23, A31입니다. 이렇게 6개를 계산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 분필 보세요. A11, A22, A33가 있죠. 1, 2. 자,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1, 2, 2, 3, 3, 1. 그리고 여기 1, 3, 2, 1, 3, 2. 1, 3, 2, 1, 3, 2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A11, 2, 3, 3, 2.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2, 2, 1, 3, 3.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3, 2, 2, 3,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 다 전개한 거랑 똑같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보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계산한 게 의외로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빠른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숙달이 되면은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보세요. 암기하기 좋죠? 이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억하기는 아주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설명 안 하고요. 제1열과 2열을 옆에다 써요. 그러면 5개 열을 만든 다음에 차례대로 X자. 이렇게 3개 곱한 거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3개 곱한 거 뺀다. 이렇게 해서 설명한 저자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왜냐면 여기다 2개 열을 다시 써서 번거롭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는 그대로 하트 모양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행렬식이나 2차 행렬식은 이렇게 사라스 방법을 즐겨 사용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3차 행렬식을 우리가 이 사라스 방법이나 또는 이렇게 라플라스 여인수 전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사라스 방법으로 한번 예문을 아무나 하나 또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2, 3,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0, 2, 그 다음에 뭐 여기 0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일부러 0을 많이 넣었는데요. 0이 많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을수록 아무래도 이거 곱하잖아요. 중간중간에 0이 있으면 셈이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0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한 거 0,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0, 이렇게 한 거 빼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8이에요. 자, 보다시피 행렬식의 구성 성분에 0이 많이 들어있으면 셈이 좀 빠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요 다음 절에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잘 적용할 생각입니다. 0을 많이 만들어서 행렬식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우선은 이렇게 0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0이 많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0이 하나도 없다면 6개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0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가 다 0이 됐어요. 이렇게 곱하면 0, 이거 0, 이거 0, 이거 0이 없기 때문에 0이 나오지 않는 2개 항만 계산하면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책에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요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1행에 대해서, 이건 이제 1열에 대해서 전개를 했군요. 선생님은 1행에 대해서 한 거예요. 1, 1, 1, 2, 3고 저자는 1열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했었죠. 1행, 2행, 3행 다 가능하고요. 1열, 2열, 3열 다 가능하니까 모두 6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전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행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n by n 매트릭스면은 n개, 행의 n개, 열도 n개죠. 더하면 2n개, 즉 2n가지만큼의 계산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중간중간은 다 달라도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행렬식의 값은 다 똑같이 유일하게 하나의 값만 나와요. 만일 여러분들이 1행에 대해서 전개했을 때 값이 알파 나왔는데 2행에 대해서 계산했는데 또 당연히 알파 나왔어야 되는데 베타 나왔다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 계산된 거예요. 반드시 값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3차 행렬식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크라마 공식으로 계산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크라마 공식을 생각했었죠. 이번에는 3원 1차 연립방정식에 대한 크라마 공식을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1, X1, A12, X2, A13, X3 equal B1이고요. A21, X1, A22, X2, A23, X3 equal B2예요. 그리고 A31, X1, A32, X2, A33, X3 그리고 B3예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행렬방정식으로 바꿔서 볼게요. 그럼 여기가 X1, X2, X3가 되고 여기는 B1, B2, B3예요. 그리고 계수행렬은 A11, 12, 13, 21, 22, 23 그리고 31, 32, 33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라마 공식은 요 계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해 X1입니다. 이 첫 번째 X1은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렬식분의 행렬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이제 크라마 공식의 결과는 이거예요. 아까는 2차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 3차예요. 요거는 여전히 요 계수행렬의 행렬식입니다. A11, 12, 13, 21, 22, 23, 31, 32, 33가 됐고요.
자, 분자는 아까 했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바로 제1열의 원소를 제거시킬 겁니다. x1을 계산하려면 제1열의 원소를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을 그 위치에다 끼워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이 성분을 제1열에다 써요. B1, B2, B3. 나머지는 이 계수 행렬의 구성 성분을 그대로 씁니다. A12, 13, A22, 23, A32, 33 이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계수 행렬의 행렬식, 이 분모는 똑같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처럼 이렇게 D를 써서 표시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만 써서 표시를 해볼게요. 분자는 이제 이 두 번째 해를 구하려면은 제2열의 원소를 제거시켜요. 그리고 그 위치에다 얘를 끼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을 두 번째 열에다 표시합니다. B1, B2, B3.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요. 나머지는 A11, 13, 21, 23, 31, 33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를 구하는 크라머 공식이에요. 자, 이번엔 세 번째를 구하는 크라머 공식. 자, 분모는 똑같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분자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열을 제거시켜요. 세 번째를 제거시켜 그 위치에다가 이 초록색 이 B 벡터의 성분을 표시합니다. 이제 여기가 B1, B2, B3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11, 12, 11, 12, 그리고 21, 22, 31, 32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이 바로 3원 1차 연립방정식에 대한 크라마 공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이 나온 걸 증명하는 것은 똑같아요. 1번, 2번, 3번이라 놓고 연립방정식을 문자를 하나씩 소거시키는 과정을 계속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연립방정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하나하나 문자를 소거시키는 방법이 되게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원 1차 연립방정식에 대한 크라마 공식 같은 경우는 이 다음 절에서 일반화된 정리를 증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절에서 학습하기로 하고요. 자, 이 절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자가 D1, D2, D3 이제 이렇게 여기서 D1, D2, D3로 표시한 것은 뭐냐면요. 이건 이제 그냥 편의상 붙인 기호예요. X1, D1, X2, D2, X3, D3는 뭘 나타낸 거냐면은 자, 여기 제1열이 바뀌었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D분의 D1이라 쓴 거고요. 여기는 이제 D분의 D2, 제2열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쓴 것 뿐이고요. 여기는 제3열이 바뀌어 있어요 라는 의미로 D분의 D1, D분의 D2, D분의 D3인데 정확한 표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확히 이제 기억하기 좋게 번호를 붙여서 표시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의 연립방정식에 대한 크라마 공식의 모양은 이런 꼴이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D1, D2, D3는 이제 기억하기 좋게 표시한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어서 7장 7절 행렬식에 관한 좀 더 일반화된 정의와 그리고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크라마 공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일반화된 크라마 공식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을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